연말 각종 모임과 행사로 인한 코로나19 검사 수요 증가로 뉴욕시에서는 오프라인 및 이동식 접종소를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대도시 중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은 뉴욕시도 결국 확진율이 8%를 넘으며 올해 최대 위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모더나가 자사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이 오미크론 변이 중화항체를 37배 정도 증가시킨다고 밝혔습니다. 그레이스 맥 연방 하원 의원과 도노반 리처드 퀸즈 보로장이 퀸즈 지역의 인프라 개선을 위한 공정한 예산을 촉구했습니다. Hi, Dr. Dave Choksi here with a COVID-19 update. Right now, case levels are high across all 5 boroughs of New York City. This increase is driven by the more contagious Delta variant, but we know that the Omicron variant is also spreading in the city now. If you or your child aged 5 and up hasn't gotten vaccinated yet, please don't wait any longer. For anyone 16 and up due for a booster shot, we have vaccines reserved for you today. Boosters are especially important for seniors and others at high risk. The emerging science indicates that vaccination will remain fundamentally important in protecting people against the Omicron variant. And everyone, including people who are vaccinated or previously had COVID, should wear masks in all public indoor settings. I know we are all tired of COVID-19, me too, but New Yorkers are tough and we care about each other. Vaccination, masking, and testing remain powerful tools to save lives and take back our city. 명상 그리고 매일매일 정관장 에브리타임 나를 위한 1초의 습관 정관장 에브리타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연말 각종 모임과 행사로 인한 코로나19 검사 수요 증가로 뉴욕시에서는 오프라인 및 이동식 접종소를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인해 크리스마스 및 연말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의 코로나19 검사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는 브루클린의 이스트 윌리엄스버그를 비롯한 여러 장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현재 뉴욕시가 89개의 오프라인 접종소를 운영 중이며 이번 주 말까지 이동식 접종소 3곳을 포함해 23개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에 따라 뉴욕시 약국에서 판매 중인 자가 진단 키트도 물량 부족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각종 모임과 행사 일정이 있는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앞다퉈 키트를 구입하느라 각 매장에 판매 중인 물량이 동난 상황입니다.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각 지역 커뮤니티 단체를 통해 자가진단 키트 50만 개와 마스크를 배포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새로운 학교나 사업체의 폐쇄는 없을 것이라며 핵심은 백신을 더 많이 접종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내 대도시 중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은 뉴욕시도 결국 확진율이 8%를 넘으며 올해 최대 위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뉴욕주는 19일 기준으로 22,5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3일 연속 확진자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뉴욕주 10개 지역 중 뉴욕시 지역에서 12,404명이 발생해 뉴욕주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뉴욕시 확진율은 지난 17일 기준 7.5%에서 18일 기준 8.4%로 하루 사이에 1%포인트 가까이 치솟는 등 3일 전 7%를 돌파한 뒤 하루가 다르게 확진율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전체 확진율도 17일 7.5%에서 8.4%로 치솟았고 롱아일랜드는 17일 10%의 벽을 깨면서 10.1%를 기록한 데 이어 18일에는 19.4%로 상승했습니다. 뉴욕시 보로별로는 17일과 18일 모두 맨해튼이 8.5%, 8.9%로 5개 보로 중 가장 높았고 브루클린이 8.6%, 퀸즈가 8.3%,
스태튼 아일랜드가 7.3%, 브롱스가 7.2%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롱아일랜드는 나소 카운티 10.3%, 서포 카운티는 10.5%로 조사됐습니다. 또 입원 환자는 3,880명, 중증 환자는 448명을 기록했고 하루 사망자는 58명,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192명으로 늘었습니다. 모더나가 자사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이 오미크론 변이 중화 항체를 37배 정도 증가시킨다고 밝혔습니다. 모더나는 20일 부스터샷 접종자 20명의 혈청을 분석한 자체 연구 결과에서 자사의 부스터샷이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한 중화 항체를 37배 정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스터샷 50마이크로그램 투여 후 29일 만에 오미크론 중화항체 수준이 2회 접종과 비교했을 때 37배 증가했고 100마이크로그램 투여 시 83배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연방식품의약국에 승인된 모더나사 부스터샷 용량은 50마이크로그램으로 1, 2차 접종의 절반입니다. 스테판 방셀 모더나 최고경영자는 이번 발표에 대해 안심되는 결과라며 모더나는 전파력이 높은 이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 오미크론 전용 부스터샷을 임상시험을 통해 빠르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더나는 현재 오미크론 전용 백신을 개발 중으로 내년 초 임상시험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레이스 맥 연방 하원 의원과 도노반 리처드 퀸즈 보로장이 퀸즈 지역의 인프라 개선을 위한 공정한 예산을 촉구했습니다. 맥 의원과 리처드 보로장은 20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에 통과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예산 법안을 통해 퀸즈 지역에 공정한 예산 배분이 있도록 촉구했습니다. 맥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과 더불어 허리케인 아이다를 통해 퀸즈의 인프라가 얼마나 취약한지 증명됐다며 뉴욕주와 시에 배분되는 인프라 법안 예산이 반드시 퀸즈에도 전달돼야 한다고 맥 의원은 강조했습니다. These were built for an era when 100-year floods actually only occurred every 100 years. And our infrastructure, just like these catch basins around here, must be updated and maintained to reflect the reality that storms like Ida will occur with greater frequency, putting lives at risk. And our Queens neighborhoods, as we know from the last few past storms, are especially vulnerable to infrastructure failures. 맥 의원과 리처드 보로장은 허리케인 아이다로 인해 퀸즈 지역 내 하수관 시스템의 취약함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But nothing happens without infrastructure. You can't build housing without infrastructure being put into neighborhoods. As Queens continues to grow and that investment in affordable housing continues to happen, we need to make sure that infrastructure is being centered in the conversation as well. 이외에도 전철역 내 엘리베이터 설치, 공원과 학교 등에 설치된 낙관들을 교체하는 등을 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싸울 것이라고 맥 의원은 말했습니다. 한편 바이든의 인프라 예산 법안에는 도로, 철도와 전기차, 인터넷, 전력망 등 각종 사회 간접 자본 개선 사업이 총망라돼 있습니다. 뉴저지주 정부가 코로나19 지원에서 제외된 서류 미비자 대상 현금 지원을 최대 2배로 늘립니다. 뉴저지주는 지난 16일 연방정부의 코로나19 경기부양 현금 지원이나 실업수당을 받지 못했던 뉴저지 거주 서류 미비자를 위한 기금에 $1,000만 추가로 투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저지 거주 서류 미비자 현금 지원 기금은 당초 $4,000만 $5,000만 늘어났으며 지원금도 개인 $1,000, 가족 $2,000에서 개인 $2,000, 가족 $4,000로 2배로 확대됩니다. 이 프로그램 수혜 자격은 첫째, 연방정부의 코로나19 경기부양 현금 지원 또는 실업수당을 받지 못한 뉴저지 주민으로서 코로나19로 소득 감소 등 피해를 입었으며 가정 연소득이 $55,000 이하여야 합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접수해야 하며 지원자의 출생지나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지원됩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감염자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면서 미국 일부 지역이 병실 부족 현상을 보이는 등
사실상 의료 체계가 붕괴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뉴욕타임스는 19일 중서부와 북동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병원의 환자 수용 능력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오미크론 변이까지 상륙해 큰 압박을 받고 있던 미국 의료 체계가 다시 한계점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병실 부족 현상이 가장 심각한 지역은 중북부의 미시건주로 사실상 모든 병실이 꽉 찬 상황이며 기존 입원자가 사망해야만 여유 병상이 생기는 실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로드아일랜드주는 응급실이 포화 상태에서 의료진마저 부족해 환자들이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숨지고 있다며 연방정부의 의료 인력 지원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이미 의료 체계가 붕괴된 상황입니다. 오하이오주 역시 의료 인력 부족 현상에 직면해 주 방위군 소속 의료 인력 1,000명에 대한 소집령을 내렸으며 조만간 연방정부에 지원 요청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주도 코로나19 입원자가 급증함에 따라 이미 지난달 말부터 병실 점유율 90% 이상의 종합병원은 비필수 수술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등 병상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2022 회계연도 4개월째인 내년 1월에도 취업 이민은 계속 오픈된 반면 가족 이민은 사실상 동결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방 국무부가 발표한 내년 1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 이민은 5순위 중 리저널 센터 50만 달러 투자 이민을 제외하고는 영주권 승인 일자와 접수 일자가 모두 오픈됐습니다. 취업 이민 영주권이 1년 이상 오픈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언제든지 이민 청원서만 승인되면 영주권 신청서와 노동 허가서, 사전 여행 허가서를 동시에 접수시켜 곧바로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가족 이민은 영주권자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대상인 2A 순위만 승인 일자가 오픈됐고 접수 일자 역시 10월 1일로 한 달 빨라졌습니다. 반면 시민권자 미혼 자녀 대상인 1순위와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 대상인 2순위는 승인 일자 및 접수 일자가 단 하루도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또 3순위와 4순위 역시 승인 일자가 2008년 11월 22일과 2007년 3월 22일로 제자리 걸음을 계속했습니다. 미국인 3명 중 2명이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며 70% 이상은 인플레이션 대응에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CNN은 19일,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1,256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66%가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에 의구심을 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공화당 지지자 중 92%가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을 불신했으며 무당파에서는 75%인 반면 민주당은 36%로 정치 성향별로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또 응답자 중 72%가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70%는 공급망 차질에 잘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한 반면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이 경제 상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답변은 30%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경제에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80%가 식료품을 비롯한 생필품 가격 인상을 꼽는 등 물가 인상이 미국 경제에 가장 민감한 영향을 미쳤고 결국 물가 인상이 바이든 리더십 불신을 초래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1년도 마치지 못했지만 벌써 차기 대선 후보 논의가 시작되고 있으며 첫 흑인 여성이나 성소수자가 후보가 될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19일 바이든 대통령이 79세인 고령인 점을 감안해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민주당 내 10여 명이 잠룡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들을 소개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차기 후보 1순위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으로 최초의 여성 흑인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크지만 지지율이 바이든 대통령과 연동하고 있고 확고한 2인자 이미지를 굳히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성소수자로 지난해 민주당 경선에 출마했던 피트 부티지지 연방교통장관도 유권자들에게 강력한 존재감을 각인시키며 강력한 후보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고령을 이유로 불출마를 선언하자
비슷한 성향의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에이미 클로부샤 상원의원은 중도 성향의 바이든 대통령 표를 잠식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됩니다. 이외에도 로이 쿠퍼 노스캐롤라이나주 주지사, 코리 부커 뉴저지 출신 연방 상원의원,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주 주지사, 진보의 아이콘으로 유명한 퀸즈 출신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하원의원도 물망에 올랐습니다. 하늘을 나는 택시, 이제는 정말 먼 얘기가 아닌 듯합니다. 미국은 2024년, 한국은 2025년 에어택시 시범 운행을 목표로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운송수단은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는데 정부와 민간 차원의 협력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SBS 전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헬리콥터나 비행기와는 다르게 드론과 같이 전기로 운영되는 에어택시. 기존의 비행기보다 안전하고 소음과 공해가 훨씬 적어 차세대 도심 운송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2024년, 한국에서는 2025년까지 시범 운행을 목표로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첨단 에어택시 기술부터 동력원으로 사용되는 친환경 재생에너지까지 앞으로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저희 이번에 하는 행사의 그 중점적인 이야기는 그 에어 택시, 그다음에 어반 에어 모빌리티에 관한 인더스트리 동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아직까지 별로 얘기를 다루지 않았던 것이 그 모빌리티와 신재생 에너지와의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국토교통부는 직접 그동안 준비해온 에어택시 상용화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또 에어택시 상용화 과정에서 정부 제도 마련 등 한국과 미국 간 협력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됐습니다.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들께서 전통적인 그 안보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 기술, 과학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합의를 하셨어요. 한미 간의 그 에어모빌이라든지 리뉴어블 에너지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협력을 심화시켜 나갈 수 있을까, 아주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LA총영사관과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오늘 세미나에는 민간 업체들도 대거 참가했습니다. 수소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로 평가받는 현대자동차도 직접 수소에너지 기술을 소개했습니다. I really liked some of the innovation in regards to the air taxi. It opens up a lot of different regulatory questions, safety questions, practicality. So I think Korea would be a great candidate for some of these newer technologies and be the innovators, not the imitators. 오늘 세미나는 기술 발전으로 급격히 진화하는 첨단 미래 이동 수단에 대해 미리 살펴볼 수 있는 유용한 기회가 됐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하버드 대학이 앞으로 4년간 더 SAT와 ACT 점수를 제외시키기로 했습니다. SBS 뉴스입니다. 하버드 대학은 성명을 통해 팬데믹의 영향으로 시험을 응시하는 것이 여전히 어려운 것을 알고 있다며 4년간 시험 성적 제출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최고 명문으로 꼽히는 하버드대의 이번 조치는 향후 전체 대학들의 입학 사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국 대학 중 시험 점수를 요구하지 않는 학교는 80%에 달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에 역사상 처음으로 한인이 뽑혔습니다. SBS 뉴스입니다. 미스 알래스카 출신 엠마 브로일스가 100주년 기념 미스 아메리카 대회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한 겁니다. 한국계 어머니와 백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한인 3세인 브로일스는 정체성 문제를 겪어온 자신이 미스 아메리카에 당선돼 더 특별하게 생각한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백신 의무화 조치를 강력하게 비판해온 공화당 소속 더그 에릭슨 워싱턴주 상원의원이 엘살바도르를 방문했다 코로나19에 감염돼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70번 고속도로에서 사망 교통사고를 낸 26세 트럭 운전사에게 지난 13일 110년 징역형이 선고되자 미국민 400만 명이 감형을 요구하는 등 온라인 감형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 브루클린의 크라운 하이츠에서 무장한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이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지난 2월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골프 왕제 타이거 우즈가 어제 PGA 챔피언스 이벤트에 아들과 함께 출전해 300야드 드라이브 샷을 선보이며 준우승을 차지 병마와 싸우는 투병자들에게 큰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가 어제 트윗을 통해 올해 자신이 110억 달러 이상의 세금을 낼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세금입니다. 테슬라 주식 10%를 팔아치우겠다는 트윗으로 주가 하락을 초래했던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가 지난 16일 테슬라 주주로부터 주식 시장을 흔들 수 있는 부적절한 트윗을 올리고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올해 72세의 엘리자베스 워렌 연방상원의원과 52세의 코리 부커 연방상원의원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지만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유명 한인 패션 디자이너인 찰스 박이 로스앤젤레스 비버리힐스의 저택을 3,200만 달러의 매물로 내놨습니다. 2021 강원도 영월군 농특산물 홍보 판매전이 뉴욕 뉴마트와 뉴저지 포트리 한남 체인에서 열립니다. 다양한 우수 농특산품이 준비되어 있으며 육질이 단단하고 배추줄기가 얇아 아삭하며 시원한 속골 엄마손 오렌지 김치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벌꿀고추장과 청국장, 엿기름, 감자떡, 아능찐빵, 황태 양념구이, 더덕구이도 준비했습니다. 12월 16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강원도 우수 가공식품 특판전이 뉴저지 한남 체인에서 진행 중입니다. 이번 특판전을 통해 고향의 맛을 느낄 수 있으며 또한 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강원도의 자랑 황태와 들깨가루, 엿기름, 도라지가루, 메밀묵가루, 재래김, 누룽지, 아능찐빵, 감자떡, 각종 젓갈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판전은 뉴저지 한남 체인에서 12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강원도 횡성군 청정지역 농수산물을 원료로 만든 각종 우수 가공식품들을 엄선한 특판전이 뉴욕 뉴마트에서 진행 중입니다. 이번 특판전을 통해 고향의 맛을 느낄 수 있으며 또한 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강원도의 자랑 황태와 들깨가루, 엿기름, 도라지가루, 메밀묵가루, 아능찐빵, 감자떡, 각종 젓갈류와 다양한 반찬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판전은 뉴욕 뉴마트에서 12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보석의 명가 킴스 보석에서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아 초특가 세일 행사를 진행합니다. 결혼을 미뤘던 예비 신랑 신부, 결혼기념 선물, 연말 감사 선물 등을 준비하고 뉴저지 최고의 장소인 레디투골프 인도어 골프장 로비에서 행사를 합니다. 12월 22일 수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단 3일간 뉴저지 리버사이드 근처 레디투골프 인도어 골프장 로비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됩니다. 최고가 주얼리를 원가에 대방출하는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H마트 리지필드점에서 돌려라 행운의 룰렛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2022년 1월 2일까지 매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오후 12시부터 8시까지 40달러 이상 구매 시 1번, 80달러 이상 구매 시 2번, 150달러 이상 구매 시 룰렛에 3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리지필드점에서 40불 이상 구매하시고 룰렛 이벤트에서 경품 받아가세요.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외국에서도 꼭 챙겨야 할 소중한 나의 한 표.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신고 신청하세요.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를 투표하려면 2022년 1월 8일까지 국외 부재자 재외선거인 신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신고 신청 방법은 인터넷 ova.nec.go.kr 또는 공관 방문 또는 우편 등이 가능합니다. 한 표의 기적, 제20회 대통령 재외선거 신고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일부 구름 낀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45도, 밤 최저 기온은 40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7시 16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4시 31분입니다.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